안녕하세요. 오디오 웹툰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자, 오늘 영상의 주제는 미니 올인원 앰프에 매칭을 했을 때 가장 좋을 만한, 너무 비싸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성능이 너무 떨어지지도 않는 그 경계선, 그 커트라인에 있는 스피커가 과연 어떤 스피커냐. 아무래도 톨보이형 스피커보다는 이 미니 앰프에 매칭되어서 소비가 이루어지는 스피커가 북실프 스피커 위주이기 때문에 북실프 스피커 중에서 한번 골라봤고요. 그 중에서 리바이벌 오디오의 스프린트 3 북실프 스피커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앰프를 세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가장 저희 채널에서 저렴한 가격대에서 최고로 추천을 많이 하고 있는 윈 앰프 매칭으로 들려드릴 거고요. 그거보다 한 단계 위급이라고 할 수 있는, 한두 단계 위급이라고 할 수 있는 쿼드 베나 2도 준비를 했고요. 입문용 제품 중에서는 최근에 그래도 가장 핫하게 인정을 받고 있는 네임 유니티 102하고도 한번 매칭을 해서 여러분들과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야기를 길게 할 거 없이 일단은 음질을 들어보시고 나서 이야기하도록 하시죠. 자, 가보겠습니다. Isn't it romantic? Music in the night, a dream that can be heard. Isn't it romantic? Moving shadows right, the oldest magic word. I hear the breezes playing in the trees above, while all the world is saying you were meant for love. Isn't it romantic? Merely to be young on such a night like this. Something's got a hold on me lately, though I don't know myself anymore. Feels like the walls are all closing in, and the devil's knocking at my door. Whoa, out of my mind, how many times did I tell you I'm no good at being alone? Yeah, it's taking a toll on me, trying my best to keep from tearing the skin off my bones. Don't you know I lose control when you're not next to me? I'm falling apart right in front of you. Can't you see? I lose control when you're not next to me. Yeah, you're breaking my heart, baby. You make a mess of me. Problematic. Problem is, I want your body like a fiend, like a bad habit. Bad habits hard to break when I'm with you. Yeah, I know I can do it on my
여성 재즈 보컬 다이나 크롤, 그리고 자크루시의 피아노 재즈 음악도 틀어봤고요. 그리고 테디 스임스 전형적인 빌보드 팝 음악, 약간 이제 텐션감이 있게 음악이 내질러주는 그런 팝 음악도 재생을 해봤고요. 대표성 클래식 음악도 재생을 해봤습니다. 아주 골고루 재생을 해봤습니다. 지금 스프린트 3는 북쉘프 스피커 중에서는 사이즈가 큰 사이즈입니다. 우퍼 유닛이 무려 7인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스프린트 3라는 스피커는 거실에서 올라운드성으로 오디오를 쓰고자 하시는 분들, 근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 톨보형 스피커는 조금 부담스럽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스피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윰 앰프, 사실상 이 가격대에서는 뭐 대안이 없는 굉장히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잘 만들어진, 잘 기획되고 잘 튜닝이 된 굉장히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올인원 네트워크 앰프죠. 기본적으로 사실 출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디지털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성능 자체가 아주 고성능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음악적인 튜닝 자체를 상당히 잘 해놨다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윰 앰프가 100만 원대 북쉘프 스피커보다에서부터는 약간의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상 고급 스피커는 북쉘프 스피커 기준으로 고급 스피커는 또 100만 원대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스프린트 3라는 스피커는 원래 가격이 168만 원짜리 스피커입니다.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90만 원대에서 현재 판매가 되는 100만 원 미만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드라이버 유닛의 성능 자체는 200만 원대 북쉘프 스피커에 들어가는 드라이버 유닛들과 동급의 성능인 것은 맞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윰 앰프에 가장 최고로 어울리는 스피커라는 주제로 또 영상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뭐 트라이앵글이라든지 아니면 파인오디오 F500이라든지 이런 스피커들을 추천을 했었습니다. 그 스피커들이 가격대가 30만 원대 혹은 50만 원대 스피커들이죠. 그런데 그래도 음질이라는 것은 앰프보다는 스피커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고급 스피커를 매칭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커트라인을 좀 더 올려보자 라고 했을 때 권장할 수 있는 스피커가 스프린트 3인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성능이라든지 기본적인 구동력의 한계치라든지 이런 느낌들이 한 150만 원에서 250만 원 내외 정도로 이렇게 포지셔닝이 되어 있는 스피커를 윰 앰프에 매칭을 하면 살짝 버거움이 느껴지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스프린트 3를 매칭을 해도 괜찮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스프린트 3라는 스피커가 과거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기본적인 성향 자체는 PMC라든지 아니면 뭐 ATC라든지 뭐 이런 류의 스피커들하고 기본적인 성향 자체는 얼추 비슷합니다. 그런데 중저음이 너무 과다하게 많이 나오면서 구동하기가 어려워 버리면은 저렴한 앰프들하고 매칭을 했을 때는 오히려 이 스피커 음질이 답답하다, 소리가 너무 안 나온다 하면서 완전히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프린트 시리즈를 어떻게 튜닝을 했느냐, 그러니까 소리가 튀어나오는 탄성의 느낌, 소리가 튀어나오는 반동력의 느낌, 이런 느낌을 기본적으로 좀 더 고급 스피커들에 비해서는 좀 더 쉽게 소리가 튀어나오게끔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은 스프린트 3 말고도 조금 더 고급 스피커들도 어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좋은 음질 만드는 방법이라고 또 영상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중고음을 최대한 깨끗하게 끌어올려봐라. 그리고 시끄럽지 않은 선까지 볼륨을 살짝 낮춘 상태에서 거기에서 저음이 매끄럽고 볼륨감 있게 나오기만 해주면은 그 정도 상태면 음악적으로 음악을 감상하기에 괜찮은 사운드가 완성이 되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윰 앰프 기준으로 매칭을 했을 때 좀 무리다, 매칭하기에 구동하기에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스피커를 매칭을 했는데 중저음은 벙벙거리면서 중고음은 답답하다. 그런데 이 리발버 오디오 스프린트 3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소리의 탄성의 느낌, 소리가 터져 나오는 이 적극성의 느낌이 상당히 괜찮은 스피커예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 리발버 오디오의 스프린트 3라는 북쉘프 스피커가 톨보이 스피커의 역할을 대체해서 해줄 수 있을 만큼 중저음의 양감도 나쁘지 않고 중저음의 골격감이라든지 볼륨감도 나쁘지 않게 재생을 해주면서 뭔가 진득하면서 분위기, 그루브감이 있으면서도 매끄러운 듯한 느낌, 괜찮은 오디오인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다이나 크롤의 노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괜찮게 들려져요. 이게 아무래도 여성 보컬 같은 경우는 재생하기가 좀 더 쉬운 건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들어봤을 때 여성 보컬 음악을 듣기에는 좀 더 고가의 앰프를 사용한 것과 별 차이가 안 느껴지는, 꽤 우수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뭐 재즈 음악 같은 경우에도 자크 루시에의 피아노, 바흐 이 음악을 재생을 했습니다만은, 재즈 음악이 대표적으로 분위기로 음악을 듣는 것인데 중저음의 매끄러움이라든지 감미로움이 안 나오면 재즈 음악을 듣는 재미가 반감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작은 스피커로 재즈 음악 듣는 것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인치 우퍼를 달고 있는 이 스프린트 3로 들어봤을 때 그 운치감의 느낌이라든지 이 중저음의 볼륨감, 뚠뚠 뻔뻔 하는 이 느낌, 뭔가 근사한 느낌, 이런 느낌도 나름 나쁘지 않게 나와주고 있어요. 마지막에 그 코플랜드의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팡파레, 솔직히 이 정도 되니까 약간 한계가 느껴지기는 하죠. 근데 그 사이에 저는 뭐 쇼팽이라든지 바이올린 뭐 협주곡이라든지 소나타라든지 이런 클래식 음악들을 재생을 했을 때는 큰 무리 없이 재생을 하는 것 같다, 그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앰프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sn't it romantic? Music in a night, a dream that can't be heard. Isn't it romantic? Moving shadows right, the oldest magic word. I hear the breezes playing in the trees above, while all the world is saying you were meant for love. Isn't it romantic? Merely to be young on such a night like this. Something's got a hold on me lately, though I don't know myself anymore. Feels like the walls are all closing in, and the devil's knocking at my door. Whoa, out of my mind, how many times did I tell you I'm no good at being alone? Yeah, it's taking a toll on me, trying my best to keep from tearing the skin off my bones. Don't you know I lose control when you're not next to me? I'm falling apart right in front of you. Can't you see? I lose control when you're not next to me. Yeah, you're breaking my heart, baby. You make a mess of me. Problematic. Problem is, I want your body like a fiend, like a bad habit. Bad habits hard to break when I'm with you. Yeah, I know I can.
스피커는 그대로 리발브 오디오의 스프린트 3를 이용을 했고요. 앰프만 쿼드의 베나 2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 음질 차이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것이면서도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일단 앰프의 사이즈만 보더라도 뭐 2배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앰프의 무게 차이도 굉장히 꽤 나고요. 일단 그리고 증폭 방식에 있어서도 위메앰프는 D클래스 방식이고 출력이 작은 D클래스 방식이고 쿼드 베나는 AB 클래스 방식. 유튜브로 간접적인 청음이라고 하더라도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쿼드 베나 2가 오디오적인 쾌감이 매우 뛰어나면서 깔끔 단정하게 소리가 떨어지는 그런 스타일의 제품은 아닙니다. 쿼드는 원래가 진공관 앰프 만들던 회사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여전히 그 진공관스러운 음질을 추구하고 있는 제작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드러우면서도 유연하면서도 포근한 그런 사운드를 재생을 하죠. 그런데 부드럽고 유연하면서도 포근하면서도 풍부한 사운드를 재생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쿠스틱 사운드의 스피드가 빠르게 치고 빠지는 전자음악이 아닌 장르에서는 음악성이 상당히 좋게 느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컬 음악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재즈 보컬 음악 같은 경우도 호소력의 느낌이 남다르죠. 매칭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방금 그 코플랜드 마지막 곡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빵파레 이 음악을 들었을 때도 지금 이 정도 가격 매칭으로 이 정도 품위 있는 사운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런 정도가 느껴질 정도예요. 물론 공간이 좋고 볼륨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사운드가 구현이 되는 겁니다. 팝 음악이나 아이돌 음악을 듣기에 최고의 매칭이라고 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팝 음악이나 아이돌 음악을 듣는데 크게 부족한 정도도 아니고요. 이게 팝 음악이나 아이돌 음악을 듣더라도 발라드풍의 음악도 많이 듣기 때문에 그런 발라드 음악에도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사운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볼륨이 작든 볼륨이 크든 흘러나오는 사운드의 뉘앙스의 풍부함이 달라요. 그리고 에너지도 좀 더 D클래스 방식에 비해서는 풍부하게 나오죠. 항상 누누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D클래스 방식의 앰프의 어쩔 수 없는 단점이라면 중저음이 약하게 나오면서 에너지감이 살짝 아쉽다. 이거는 D클래스 방식 고유한 아쉬움이자 특징이에요. 그런데 AB 클래스 증폭 방식의 앰프의 단점은 뭐냐? D클래스 방식의 앰프에 비해서 깔끔한 느낌이라든지 소리의 깨끗한 느낌이 좀 떨어진다. 이게 또 AB 클래스 방식의 어쩔 수 없는 D클래스 방식 대비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를 매칭을 잘 해버리고 소리가 답답하지 않게끔 스피커 배치를 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은 음악적인 만족도는 AB 클래스 방식이 더 좋습니다. 쿼드 베나가 요즘은 가격 할인을 많이 해서 판매를 하는데 이렇게 매칭을 했을 때 상당히 만족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쿼드 S2 북시프 스피커하고 매칭을 했을 때 고무적인 느낌을 받았어요. 이야, 진짜 가성비 좋다. 음악적인 만족도도 좋고 쿼드 S2 북쉘프 스피커가 리본 트위터를 달고 있다 보니까 쿼드 매칭 치고는 소리가 답답한 느낌도 거의 없다. 그런데 그 매칭에 비해서 지금 스프린트 3 매칭 같은 경우에는 쿼드 S2가 우퍼 유닛이 5인치인가 5.25인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운드가 답답해질까봐 오히려 우퍼 유닛은 줄이고 리본 트위터를 달아서 사운드가 깨끗하게 나오게끔 일부러 그렇게 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스프린트 3는 우퍼 유닛이 무려 7인치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호방하게 사운드가 나와주는 스타일인데 지금 아무래도 전문 청음실이다 보니까 사운드 저음이 많아짐으로 인한 사운드의 답답한 느낌은 거의 없어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음악적인 만족도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 구성을 일반적인 33평 아파트 거실에서 사용을 한다. 사용자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약간 발라드 음악이라든지 재즈 음악이라든지 클래식 음악이라든지 좀 그루브한 음악이라든지 잔잔한 연주 음악이라든지 보컬 음악이라든지 이런 쪽 위주로 나는 음악을 좀 더 많이 듣는다 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음악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비슷한 가격대에서 정말 대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정도의 상당히 좋은 매칭이지 않은가 그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Isn't it romantic? Music in a night, a dream that can be heard. Isn't it romantic?
moving shadows write the oldest magic word. I hear the breezes playing in the trees above, while all the world is saying you were meant for love. Isn't it romantic merely to be young on such a night like this? Something's got a hold on me lately, though I don't know myself anymore. Feels like the walls are all closing in, and the devil's knocking at my door. Whoa, out of my mind, how many times did I tell you I'm no good at being alone? Yeah, it's taking a toll on me, trying my best to keep from tearing the skin off my bones. Don't you know I lose control when you're not next to me? I'm falling apart right in front of you. Can't you see? I lose control when
마지막으로 네임 102를 매칭을 해봤는데요. 사실상 네임 102가 저희 채널에서는 아무래도 200만 원 미만에서 구매할 수 있는 올인원 앰프 중에서는 가장 핫하게 추천한, 가장 칭찬을 한 제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영상에서는 스피커를 리발브 오디오 스프리트 3로 고정을 해놓고 재생을 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 정도면은 비용을 한 2배 이상 더 투자한 시스템하고 음질의 우열을 구분하기가 힘들 정도의 사운드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 그 코플랜드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팡파레를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들 좀 더 큰 시스템, 좀 더 고가 시스템하고 구분이 음질이 되십니까? 이 중저음의 깊이감이라든지 중량감이라든지 뚝 떨어지게끔 밀어붙이는 느낌이라든지 다이나믹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느낌이 다른 D클래스 방식에서는 이런 정도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도의 볼륨감, 여성 보컬을 재생을 했을 때의 그 티 없이 맑고 깨끗하지만은 호소력의 느낌도 좋으면서 육감적인 느낌까지도 같이 나와주는 거죠. 미국 가격으로는 저 네임 오디오가 $1,500 정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수입사에서 정말 통 크게 리모컨 제작을 수입사에서 비용을 대고 네임 본사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그리고 별도의 액세서리인 그 오디오 어쿠스틱 피트라고 하는 그 받침 같은 거, 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도 직접 제작을 해서 전 구매자들에게 무상 제공을 한답니다. 얼마나 좋은 서비스입니까? 요즘처럼 환율도 비싸지고 있고 제품 가격이 다 오르는 마당에. 자, 앰프 칭찬은 이 정도 하고요. 오늘의 핵심은 스피커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 스피커에 들어가 있는 트위터라든지 저 스피커에 들어가 있는 우퍼 유닛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대의 북쉘프 스피커에 들어가는 드라이버 유닛들하고 동급의 성능이라고 그 체감이 됩니다. 어떻게 체감이 되느냐? 이런 방식으로 저렴한 앰프도 물려보고 고가의 앰프도 물려보면서 저 스피커의 한계치가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테스트를 해보면 저 스피커는 200만 원대 북쉘프 스피커의 한계치와 비슷한 느낌의 음질을 내줘요. 그런데 200만 원대 북쉘프 스피커보다 우퍼 사이즈는 더 커요. 우퍼 사이즈가 더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좀 더 넓은 영역의 음질을, 넓은 영역과 좀 더 깊이감 있는 음질을 구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이미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중저음의 양감만 퍼대대하게 많이 내면서 통울림을 벙벙거리면서 저음을 억지로 늘려놓은 그런 스타일의 북쉘프 스피커가 아니에요. 저음이 상당히 호방합니다. 쫀득쫀득하면서 탱글탱글하면서도 호방하면서도 적절한 중량감도 나와줘요. 중고음의 느낌은 요즘 소프트돔 트위터의 기술 자체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다른 소프트돔 트위터와 다른 우퍼 유닛을 7인치 우퍼 유닛을 탑재한 이런 북쉘프 스피커들이 앰프를 세게 물린다라고 해서 이런 정도의 오디오적인 느낌을 내주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정도의 오디오적인 느낌과 이런 정도의 음악적인 깊이감과 그루브감과 이런 뭐 감미로움과 풍부함을 같이 내줄 수 있는 북쉘프 스피커라면요, 일반적으로 한 300만 원 넘어가야 돼요. 200만 원 초반대에서 고급 북쉘프 스피커다 그러면은 우퍼 유닛이 5.25인치인 경우이거나 잘해야 6인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북쉘프 스피커를 제작하면은 작은 사이즈의 북쉘프 스피커 하나, 큰 사이즈의 북쉘프 스피커 하나, 동일 라인업에서 그런 식으로 북쉘프 스피커를 2개를 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스피커들이 대부분 작은 사이즈는 5인치에서 5.25인치, 큰 사이즈는 6.5인치에서 6.8인치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예 지금 리바이벌 오디오의 스프리트 3 같은 경우에는 북쉘프 스피커를 라인업에서 한 가지만 출시를 하되 아예 타사보다 우퍼 유닛이 훨씬 더 큰 7인치로 제작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네임 오디오의 102 정도만 매칭을 해주더라도 사실상 이 정도면은 타사의 6.8인치급 200만 원대에서 300만 원대의 음질과 어느 정도 유사한, 그렇기 때문에 칭찬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비슷한 100만 원 미만대의 스피커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저 스피커가 낼 수 있는 음질의 한계치라는 것은 2배, 최소한 2배 혹은 3배 가량은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앰프 매칭 측면에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실상 윈앰프하고 매칭을 했을 때 저 스피커의 성능이 100%, 95% 이상 다 나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윈앰프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한 50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50짜리 스피커를 매칭하면 그냥 50인 겁니다. 최종 나오는 사운드가 50이에요. 그런데 위앰프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50인데 저 리바이벌 오디오 스프린트 3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적게 잡더라도 한 150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저 스피커의 가능성이 150인데 위앰프에 매칭한다고 해서 150이 다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150이 다 나오지 않고 한 75%에서 80%만 나온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한 100 정도의 음질은 보장이 되는 거죠. 정말 보수적으로 진짜 안전하게 채점을 하더라도 위앰프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50인데 80에서 90에서 100 정도의 음질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앰프하고 매칭하는 것도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다른 고가의 다른 200만 원대, 200만 원 내외나 200만 원대의 스피커를 위앰프에 매칭을 했는데 구동이 안 돼서 저음은 안 나오거나 저음이 벙벙거리거나 중고음이 답답하게 나와버리면은 그건 위앰프에다 매칭하라고 추천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지금 스프린트 3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이징이 된 상태에서는 음악적인 느낌도 상당히 괜찮게 준수하게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최소한 저 스피커를 좁은 방에서 사용한다거나 아니면은 최소한의 스피커 배치법을 따르면서 배치를 해서 사용하신다면은 크게 답답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위앰프의 매칭도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쿼드하고 매칭이라든지 네임 102, 사실상 네임 102 정도만 하더라도 지금 구매 가격이 200만 원이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궁극적인 성능을 감안한다라면은 네임 102하고 매칭을 했을 때의 만족도는 매우 훌륭합니다. 오디오적인 쾌감으로도 훌륭하고 음악적인 깊이감이나 다이나믹으로도 훌륭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한 33평 거실이나 뭐 좁게 보자면 25평, 27평 거실이나 넓게 보자면 44평이나 45평 거실에서도 내가 뭐 잔잔하면서도 감미로우면서도 좀 따스하고 포근하게 내가 뭐 블루지한 음악이라든지 발라드 음악이라든지 잔잔한 연주 음악이라든지 재즈나 클래식 음악을 좀 즐기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는 쿼드 베나하고 매칭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가격 대비 성능 면에서는 정말 훌륭한 매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단순히 한 가지 제품을 추천하기 위한 목적의 영상이라기보다는 입문용 가격대에서 정말 좋은 오디오 시스템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만드는 방법, 그런 측면에서 준비해 본 영상이긴 해요. 그래서 앰프가 달라짐으로 해서 느낄 수 있는 음질적인 차이점, 구동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점, 오디오적인 뭐 쾌감의 차이점, 그리고 100만 원 미만에서 구매할 수 있는 스피커에서 낼 수 있는 최상의 사운드의 느낌이 어느 정도냐, 앰프의 매칭이 달라졌을 때 또 음질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에게 간접 체감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영상을 앞으로도 계속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